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 돈을 벌려면은 좀 많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에 200을 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로 따지면 월세 200과 가까운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제 좀 고민이 많이 있으시다고 좀 들었거든요.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시즌성도 있고 내가 그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또 존재를 하다 보니까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좀 다각화시키고 싶다라는 좀 고민이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네네. 제가 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농수산물을 판매를 할 때 개인 SNS를 키워서 여기서 이제 예약 주문을 받거나 하면 그 물량에 대한 압박감이 좀 덜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어떤지 좀 궁금해요. SNS를 키우는 게 이제 그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인플루언서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분들이 또 우리가 뉴스나 인스타를 보다 보면은 어마어마한 매출이 사실 진짜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이면에 봐야 될 것들은 그분들은 사실 오랜 시간을 투자를 한 거예요. 그 팔로워를 쌓기 위해서, 그리고 게시물들을 촬영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을 견뎌오고 인고하고 인내의 시간을 사실 견뎌낸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게 나는 내가 지금 당장 수익이 없더라도 그게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면 그 방법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게 더 건강한 방법이고, 또 어떻게 보면 팬덤을 만들 수 있으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구매도 지속적으로 낼 수 있고 소통도 계속할 수 있는 창구가 있다 보니까 그게 장점인 반면에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을 내가 그만큼 써야 되고 당장 수익이 안 나도 결과를 기다려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시행착오들을 더 오랜 시간 겪다 보니까 지금 맘다르크님 같은 경우는 바로 소싱해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에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신 거잖아요. 저는 오히려 투트랙으로 좀 병행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SNS만 할 거야, 나는 뭐 스토어만 할 거야, 이런 것보다는 지금 생각하시는 방향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에너지죠. 에너지. 저도 사실은 하고 싶은 게 엄청 많거든요. 지금 아이디어는 거의 뭐 만리장성을 다 혼자서 막 생각을 쌓았다가 부셨다가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에너지가 사실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하시는 방식으로 위탁 판매 상품들 또는 사입 상품들을 더 늘려서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먼저 다각화시킨 다음에 안정적으로 매출이 이 정도 나왔을 때 내가 SNS를 좀 병행을 해야겠다.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또 케어를 하셔야 되다 보니까 하루 8시간, 12시간씩 이거에만 올인할 수 없는 상황이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아예 이것만 하는 전업이면은 또 에너지를 어떻게 쥐어짜내서 가능하겠지만 지금은 좀 오히려 좀 어려운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말씀하신 SNS로 그렇게 뭔가 맘다르크라는 브랜딩과,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지만 이게 엄마의 마음으로 뭔가 이렇게 아이들을 먹이고 싶은 농수산물만 나는 팝니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면 분명히 신뢰가 쌓일 거고 팬덤이 쌓여서 폭발적으로 저는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솔루션은 좀 지금 하는 것들을 좀 더 다각화시켜서 이 포트폴리오를 좀 월 매출 뭐 어느 정도까지 내가 수익 이 정도까지는 안정적이라는 말이 맞을 수는 없겠지만 이걸 누군가한테 내가 가르쳐서 이 사람이 그래도 발주나 CS까지 해줄 수 있다. 나는 소싱이나 그리고 상품 기획하는 것만 나는 집중하겠다 라고 됐을 때 좀 이걸 병행하면 어떨까? 아니면 지금 조금씩 하는 정도? 그러니까 에너지를 한 70대 30, 뭐 80대 20으로 두고 아예 뭐 버리고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고객분이 인스타 알려달라고. 아, 진짜요?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먼 이야기지만 SNS 하시는 인플루언서 분들의 고민은 뭐냐면 내가 까딱해서 잘못하면은 이게 완전 내 수익이 딱 끊기는 구조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시 판매를 할 수 있는 아예 분리시켜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맘다르크라는 이름을 팔지 않으시고 요거는 다른 이름으로 브랜드로 팔고 이게 죽어도 여기는 살아있잖아요. 물론 이걸 끝까지 쫓아가서 막 발굴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리스크를 일단 분산시켜 놓는 거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인플루언서가 그 외에도 맘다르크님이 뭐 했다가 뭐 말실수를 한다든지 본의 아니게 물건에서 이슈가 터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정말 체크했는데 공급사에서 유통기한의 이슈가 식품에 갑자기 터진다든지 이런 거는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책임은 다 맘다르크님 책임이지만 그래서 요게 뭐 SNS가 죽었는데 또 이런 유통할 수 있는 상시 판매가 살아있으면 또 수익원이 좀 안정하게 끌고 가니까 좀 그런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제가 상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소싱을 해서 소싱한 게 주방용품인데요. 이 품목이 종류는 좀 달라요. A, B가 다른데
이제 상세 페이지 만드는 거에 있어서 한 상세 페이지 안에서 같이 넣을지 아니면 각각을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제품 두 가지가 또 세트 구성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능력이 되면 지금 추석 같은 데도 이런 걸로 좀 강조를 해서 팔면 좋은데 업로드 해야 되는데 추석은 이미 늦었고요. 네, 그러니까 늦은 것 같아요. 네, 설날을 노리시고요. 네네. 이거에 대한 거는 정리하자면은 A 품목이 있는데 B 품목해서 그러니까 두 개인 거죠, 상품은.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한 상세 페이지에 다 담아서 두 개를 팔 거냐, 아니면 따로 해야 되냐,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이신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상품의 연관성이 있어요? 그 제품 두 개가? 등록도 따로 하셔야 돼요. 네, 그쵸.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뭐 제 아이템을 하나 설명드리자면 커피 머신이 있는데 캡슐 포토 필터. 그러니까 캡슐도 연동되는 포토 필터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냥 에스프레소 커피 머신인데 캡슐로 드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연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추가 옵션으로 넣고 세트 구성으로도 팔아요. 그러니까 커피 머신 하나는 15만 9천 원, 그 캡슐 포토 필터까지 같이 들어가면 17만 9천 원. 이런 식으로 본품 플러스 추가 옵션 해서 이렇게 그 옵션을 두 개 해놓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상단에다가 그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글로 넘어가게, 그 캡슐 포토 필터 넘어가게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설명을 또 그 안에다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그 위에다 그냥 추가 옵션은 이거 클릭하세요 해서 글로 넘어가면 또 그 상세 페이지 나오게 해놔야 사람들이 좀 가독성이 좋죠. 이게 너무 길면 이게 안 보거든요. 사람 어차피 아래까지 안 내려가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뭐 업셀링, 크로셀링이라고 하거든요. 전문 용어긴 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커피 머신을 살 사람들이 필요한 게 구성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커피 머신 사는 사람들이 또 뭐 살 것 같아요? 커피도 살 것 같죠. 또 필터도 살 거고. 필터도 살 거고, 네. 샷잔, 샷잔. 템핑 매트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저희가 구성을 해놨어요. 이왕 커피 머신만 살 거 커피 머신만 사게 하는 게 아니라 용품들도 같이 사게. 그러면은 이 객단가가 높아지거든요. 한 번에 들어와서 이걸 다 사게 만드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품을 추가하는 전략도 괜찮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추가 옵션 살 때는 가격을 잘 안 따져요. 그러니까 이미 이걸 사기로 마음 먹기 때문에 귀찮아 한 방에 사자 이런 식으로 막 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막 가격 차이가 막 엄청 쌀 필요도 없는 거죠, 추가 옵션 자체가. 그래서 그런 전략을 하면 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것도 좋겠네요. 네, 그 지금 저는 되게 카테고리 잘 정하신 게, 농산물 파시니까 그 생각도 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확장을 하긴 했었어요. 그런 형태로 하면은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제 강의 1기를 수강해주신 만달크님이랑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1기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다양한 분들이 또 성과를 지금 내고 있어요. 보통 대부분의 그분들의 직장인분들도 계시고, 만달크님처럼 이제 아이를 키우는 어머님도 계시고, 또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뭐 투자와 같이 병행하시는 분들 좀 다양하게 계신데, 여전히 좀 많은 분들이 온라인 창업에 대한 좀 어려움들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어렵다, 쉽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투자금 대비, 그리고 자본금이 적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그래도 좀 장기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제 강의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정말 소자본으로 창업을 해서 좀 높은 매출도 내봤고, 그리고 위탁, 사입, 브랜드까지 다 운영을 하면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여전히 또 사업 중에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저와 영상을 찍으신 만다르크님도 지금 월 순이익이 얼마 정도 나오셨죠? 월 순이익 한 200 정도 좀 넘게 나오셨는데, 200만 원이라는 숫자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좀 최저 연봉에 가까운 수준이지만 그 돈을 벌려면은 좀 많은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월에 200을 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투자로 따지면 월세 200과 가까운 금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물론 그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온라인 창업이 굉장히 좀 메리트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수강하실 분들이 좀 그런 하더라 이야기들을, 어렵다더라, 너무 경쟁력이 좀 없다더라 이런 이야기들만 믿고 도전 안 하시는 것보다 생각의 폭을 넓혀서 도전해 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